궤도님을 닮은 아바타가 프레임 밖으로 나와서 실물보다 조금 더 귀엽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전에는 없던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 비트님이 30분 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해본 거예요? 아니, 끊임없이 와, 시켰어요 아니, 진짜. 그것도 안 했다가 하면 또 회사에서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브렉퍼스트 개발자분들을 위한 특별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에 찾아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구글 I.O.에서 발표되었던 다양한 내용 중에서 개발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알차게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글 I.O.에서 발표된 다양한 개발자 도구들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핫한 토픽입니다. 안드로이드 XR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모시기 힘든 세 분 모셨습니다. 디바이스를 사랑하는 남자, 유튜브 오목교 전자상가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비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목교 전자상가의 BT입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서 저 멀리 미국에서 와주신 구글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엔지니어 강사령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구글의 강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I.O.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네이버 취직을 대표해서 이선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이머시브 디자인 스튜디오 이선입니다. 네, 이렇게 또 모시기 힘든 세 분 모셨는데 정말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구글 I.O. 정말 반응이 뜨겁고 핫했죠. BO3나 실시간 번역 같은 신기한 AI 기능이 대거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유독 안드로이드 XR에 관해서 개발자, 소비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새롭게 발표되었었는지 사료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었죠.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하는 이제 삼성하고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욱더 구체적인 그 윤곽을 드러낸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죠. 이제 개발자 도구들이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컸던 거는 XR 글래스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하면 헤드셋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야를 전부 다 덮는 이머시브한 경험을 준다고 한다면 XR 글래스 같은 경우는 현실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형태의 경험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XR 자체도 삼성이 디바이스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희 SDK라든가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도 깊이 협업해서 같이 이루어진 것도 되게 좋았었고요. XR 글래스 같은 경우도 한국의 젠틀몬스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팬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디자인이 나온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 구글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 공동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와, 그리고 또 젠틀몬스터까지 또 합류해가지고 함께 하니까 기가 막히네요. 예. 야, 저도 이번에 I.O. 키노트 보니까 XR 발표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좋았는데요. 또 개발자 파트너들 소개될 때 익숙한 우리 네이버 로고가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선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구글 I.O. 키노트 영상 보시면 1시간 40분 정도의 네이버 로고가 상단에 나오는데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구글이랑 삼성이 같이 안드로이드 XR이라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네이버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인 치지직 앱의 XR 버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XR 디바이스 체험해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XR 장비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그 체험 제품들이 갖고 있는 게 그 공대생들 졸업 작품처럼 딱 만지면 얘가 기능을 하는구나, 여기서 멈췄구나, 딱 이렇게만 보통 하기 때문에 저도 딱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딱 써보니까 느낀 게 삼성과 구글이 만든 프로젝트 무한을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쓰면은 이게 현실 공간 위에 창들이 떠 있잖아요. 이게 뭐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창이 잡고 당기거나 밀거나 하면 주변에 보이는 현실은 진짜 말 그대로 현실 공간이고 창은 가상의 공간이니까 다른 업체나 혹은 이렇게 공대 졸업작품 경우에는 되게 리니어하게 움직여요. 리니어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형적으로 당기면 딱, 밀면 딱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감성도 없고 물리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인공물로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 프로젝트 무한 같은 경우는 당기면 당기는 대로 살짝 들어왔다가 움찔하면서 고정되고, 밀면 미는 대로 다시 움찔하면서 밀려나고, 이렇게
게임에서 물리 엔진이라고 하죠. 그렇죠. 적합한 물리 엔진이 잘 적용된 듯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구나. 그래서 되게 창을 많이 켜보고 창을 많이 꺼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네. 뭐 오류나 이런 건 당연히 없고 그 각각의 창들이 창 뒤에 창 뒤에 창 뒤에 창 뒤에 하면 이게 투명도가 좀 더 높아져야 되고 앞에 있는 건 투명도가 높고 뒤에일수록 불투명하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되게 현실의 물리 법칙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적용이 돼서 꽤 시간과 돈을 많이 들였겠구나. 그런 프로젝트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부서에 되게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높은 분들도 다 직접 써보시고 이제 컨슈머 입장에서 괜찮은지 그런 것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손짓 같은 경우도 잘 캐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관절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각각의 포인트들이 전부 다 이제 데이터화가 돼 있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디님한테도 좋게 보여지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손을 당겨보잖아요. 예. 당길 때 이렇게 당기는 거랑 천천히 당기는 거랑 얘가 그 손가락과 손가락의 가속도를 인지하는 것 같아요. 빨리 당기면 훅 당겨오고요. 밀면 훅 밀려나거든요. 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생각하면은 카메라가 손의 관절과 마디마디의 단위를 이해를 해야 이 움직임을 얘가 구현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가속도를 측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물리 공부하기 좋다. 야. 중등 물리 공부하기 좋다. 와, 그래서 엄청난 엔지니어를 갈아놨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네, 뭐 그래서 다른 거 할 것 없이 일단 객체 인식도 굉장히 좋아서 작은 버튼들도 그냥 눈으로 보거나 손가락으로 찍고 싶으면 되게 직관적으로 내가 보고 내가 누르고 싶은 거를 특별히 다른 동작을 취하지 않고도 한 번에 클릭이 된다는 게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이 정도 기술력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경지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이번에 확실히 I.O.를 보니까 구글이 안드로이드 XR을 모바일의 다음 단계인 동시에 생태계 확장, 그리고 AI 네이티브 디바이스라고 할까요? AI 특화된 첫 디바이스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의미에서 안드로이드 XR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XR을 통해 그리는 큰 그림을 사료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는데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오픈 XR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오픈되어 있는 그 표준들을 기반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외부 개발사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XR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그 AR이라든가 이제 증강현실이라든가 VR 가상현실이라든가 혼합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뭉뚱그린 그런 개념인 것 같잖아요. 이제 오픈된 형태를 통해서 누구라도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크롬이나 이런 데 보면 오픈 XR이 지원이 되는 몇 안 되는 브라우저기는 해서 체험 같은 걸 해보면은 확실히 크롬 켜고 오픈 XR이 지원되는 사이트를 가면은 이제 땡기면 이렇게 막 현실에서 막 무슨 모형이나 장비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땡기면 이런 직관적입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잘 구현된 몇 안 되는 디바이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몇 안 되는을 강조하시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집에 5개 있거든요? 네. 집에 5개 있는데. 5개나 있으신데, 네.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 유일하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데, 개방성까지 합치면 진짜 거의 유일한 것 맞는 것 같아요. 구글이 마일스톤을 딱 만들어준 게 중요해요. 원래 구글이 평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훨씬 더 부드럽게. 원래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데. 네, 기대치가. 그걸 넘어서는. 네, 넘어섰어요. 원래 제 XR 장비는 기대치가 낮았다가, 구글을 통해서, 야, 구글 이 정도면 다른 도 해야지 하면서 느끼게 된. 몇 안 되는 장비긴 그러면 했습니다. 어떤 XR 기기에 대한 조금 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었다. 네, 판도가 확실히 이 전이랑 후랑은 바뀔 것 같기는 해요. 네, 기준을 제시하는 안드로이드 XR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AI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맞아요. 네, 특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미나이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보고 있는 지금 시야를 그대로 AI가 이해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전에는 없던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협을 할 수 없다. 저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거는 써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진짜 보면은 그건 진짜 쓰면 알아요란 말을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안드로이드만 써온 정말 외길 인생. 안드로이드 외길 인생, 안드로이드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이 개방형 생태계, 이게 정말 XR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큰 부분입니다. 이 점이 소비자로서, 개발자로서 어쩌면 이게 굉장히 또 매력 포인트로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가 제일 좋았냐면은 안드로이드 XR 장비를 끼면은 구글 서비스가 풀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내가 원래 쓰던 게 그대로. 네, 저도 구글 메일 쓰고 구글 캘린더 쓰고 다 쓰는데 맞아요. 이거가 네이티브로 지원이 되는 거랑 서드파티로 지원되는 거랑 아무리 플랫폼이 좋아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UI, UX 그대로 딱 공중에 떠 있으니까 사용하기 편하고 익숙한 것도 있고 이것 중요한데 유튜브가 돼요. 유튜브가 네이티브로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비트님이 영상을 되게 잘 보신 것처럼 저희도 이 XR 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보는 경험을 되게 높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XR이 나오면서 기존의 VR과 다른 점이 말씀하신 대로 안드로이드 OS가 확장된 점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안드로이드 유저로서 그런 부분이 좀 익숙하게 전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소비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디자이너나 개발자도 원래 안드로이드 앱을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썼던 그런 랭귀지들을 다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장벽 없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작년에 이제 삼성이 무한 그 시류 디바이스를 받았을 때 거기 들어가서 원래 있는 모바일 네이버 앱이랑 모바일 치즈직 앱을 다운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기능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네이티브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대로 올릴까 하다가 이 공간이 너무 많고 여백이 많은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더 있지 않을까, 뭔가 조금 더 시청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요만큼을 좀 바꿔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머시브 환경 좋죠. 네. 이머시브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은 상당히 체험을 했을 때 뭔가 더 눈이 꽉 차니까 더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와, 이게 사실은 처음 접하는 어떤 새로운 변화인데 이게 내가 예전에 쓰던 것과 뭔가 익숙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강력한 매력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 개발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익숙함을 주기 위해서 구글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XR의 하부 구조는 당연히 안드로이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앱들이 예를 들면 태블릿이나 그 정도에서 잘 문제없이 동작한다고 하면 XR에서 아무 수정 없이 그대로 다 동작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사실 굉장한 저희의 노력으로 인해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윈도우가 여러 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드로이드 폰이나 그런 영역에서 그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앱이 좀 메모리를 많이 쓴다고 하면 로 메모리 킬러라고 해서 그걸 죽이거든요. 근데 폰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 있는 앱이 하나 죽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창이 여러 개 떠 있는데 갑자기 메모리가 많이 썼으니까 이 창을 지우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커널 레벨에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기능이 그대로 이용돼서 이제 저희가 연초에 그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크롬 OS에도 동일하게 그 크롬 OS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바뀌게 돼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익숙한 것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너무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네, 만약에 개발자분들이 고민을 안 했다. 그럼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질감을 느끼겠죠. 네, 그렇죠. 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또 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XR 같은 경우도 거의 기존의 그 3D의 그래픽에 대한 깊은 지식까지는 없어도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경험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제팩 컴포즈라고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UI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컴포즈 포 XR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하고 거의 직관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에 특화된 경험을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삼성이나 퀄컴 같은 중요한 파트너와 앱 생태계를 보유했다.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기에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강력한 AI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굉장한 차별점이다. 혹시 AI 시대 안드로이드 XR을 활용한 아주 특별한 디바이스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써본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네. 글래스류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AI 시대 때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때 텍스트로 물어보거나 음성으로 물어보는 것까지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AI가 저랑 시선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AI랑 저랑 시선을 공유할 수 있는 디바이스나 장비를 생각해보면은 글래스류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고 다음번 시대 XR 글래스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아마 AI 결합되게 되면서 그러한 장비들이 큰 어떤 힘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단계별로 생각해봐도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내가 여기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 물어본다 치면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메라 앱을 켜고 혹은 AI 앱을 켜고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봐야 된다면 글래스를 껴고 있으면 단계가 한 단계로 줄어요. 그냥 가르키거나 혹은 헤이 재민아 이거 뭐야? 라고 바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계가 줄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그 말했지만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구글 팟캐스트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실제로 제품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전 글래스가 딱 거기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 비유를 여기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해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저기 뒤에 보면 풀 있잖아요. 예. 풀 같은 거에다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풀 딱 보고 야 이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맞아요.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봤어요. 그 친구가 대답을 막 이렇게 해줘요. 야, 씨, 다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야, 이렇게. 야 이거 독 있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만 먹어. 만약에 제가 정말 배가 고팠고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묻는 단계가 귀찮아서 그냥 먹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저희랑 저희 사옥에서 회의를 하고 근처에 한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식탁에 반찬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고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명이나물 이거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지? 막 그러면 검색을 막 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 후식이 오미자차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제미나이로 카메라로 찍었더니 오미자차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오미자차가 그냥 약간 붉은색의 음료여서 비주얼만으로는 얘의 정체를 말해주기 되게 어려운데 그쵸. 이 컨텍스트를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고 뭐 식당에 있는 것까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컨텍스트까지 반영을 하니까 정확도 확실히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붉은 음료 얼마나 많은데. 홍차. 네. 아니 거기 뭐 사실 뭐 에너지 드링크류도 있고 맞아요. 뭐 와인도 사실 붉은색이고 근데 그 중에서 딱 집어서 아마 오미자차가 이 담겨 있는 컵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겠다. 그랬을 수도 있을 그죠? 것 같아요. 와, 네. 똑똑하네요 정말. 좋을 수 있죠. 어쨌든 네. 야, 이 XR 덕분에 AI가 원래는 이제 생각만 했다면은 얘가 이제 어떤 감각을 갖고 감각에 지능까지 부여돼서 굉장한 시너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XR은 AI한테 감각을 제공해주고 AI는 XR에 지능을 부여해주는 거죠. 예전에 AI 브렉퍼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전트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맞아요. 안드로이드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물론 안드로이드 에이전트가 있지는 않은데요. 각각의 앱을 만약에 에이전트처럼 쓰면 어떨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네이버 맵이라든가 구글 맵에다가 뭔가를 찾아줘라고 예를 들면 내가 위치를 그냥 물어봤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어떤 앱이 호출되고 그 결과가 다시 AI의 결과물로 같이 다음번 결과물로 계속해서 피드가 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좋습니다. 사실 감각과 지능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뭘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이제 감각과 지능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두 개 다 부족해요. 네. 어디다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XR이 네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마지막으로 이걸 본 게 어디였다. 그때 상황을 딱 띄워주면은 사실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네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사실 저희 AI 그 제미나이 라이브 데모에 그게 있어요. 그거 체험했어요. 네. 글래스 할 때 그거 체험했어요. 네. 글래스 할 때 제가 뭔가 잠깐 보다 이렇게 지나쳤거든요. 근데 그분이 방금 지나쳤던 커피 기계가 어디인지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몇 분 전에 제가 봤던 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거 책장 아래에 있었어요. 책장에 책 사이에 껴있어요. 이런 걸 되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게 비트님이 30분 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해본 거예요? 아니, 끊임없이 와, 시켰어요, 아니, 진짜. 네. 네. 저는 기능도 놀랍지만 30분의 체험 만에 저런 것을 다 해본다라는 게 사야 되니까. 굉장히 그 순간 얼마나 시급하게 체험을 하셨을까. 네. 너무너무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그것도 안 했다가 하면 또 회사에서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개발 이야기를 해보기 좀 전에 이선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치직이라는 라이브 서비스이자 콘텐츠 플랫폼이 넥스트 스텝으로 안드로이드 XR을 선택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 미디어 콘텐츠를 다루시는 서비스에서는 다들 이제 XR, VR 뭐 한 번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청자랑 스트리머 사이에 뭔가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하게 될 수 있는 인터랙션을 강화해주는 기능들 이런 걸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XR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인터페이스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해야 되나라는 거 저희는 이제 늘 고민을 하는데 뭐 음성 인식, AI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XR 헤드셋에서 제공되는 공간 영상이나 공간 음향 기능이 되게 이거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어서 그 콘텐츠가 주는 몰입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공간 영상이나 공간 음향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매력적일 것 같고요. 공간 음향이나 공간 영상은 그러면은 굉장히 이 3차원상의 어떤 여러 가지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간 오디오도 이제 구글에서 많이 그 지원을 해주셨는데 오브젝트가 가까이 오면 이제 소리가 가까워지고 오브젝트가 저쪽에 있으면 소리가 이쪽에서 들리고 뭐 이런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됐고요. 특히 게임을 할 때는 그 사운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느 쪽에서 뭐 적이 오는지도 알아야 네. 되고. 그런 사운드가 스트리머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곧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야 진짜 좋을 것 같다. 나도 30분만 체험해보고 싶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안드로이드 XR이 가져올 변화를 고려했을 때 치즈직이 그리는 미래 라이브 콘텐츠의 방향성 어떻게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뭔가 더 새로울 수 있을까, 뭐가 더 재밌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XR 전용으로 느낄 수 있는 이머시브 콘텐츠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사옥에 버추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만들어져 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오세요. 네.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정도요? 저희가 그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을 한 그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콘텐츠가 있어서 그 콘텐츠를 이제 아마 치즈직 XR 앱에서 올리게 될 것 같고요. 그 XR 디바이스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몇 개가 더 있고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어떤 분들 나오시는 건데요? 네노라는 그런 분들. 네, 네로라 하는 뭐 분들. 궤도, 뭐 비트 이런 분들. 네, 와서 춤출 수 있나요? 춤을 추실 수 춤을 있어요. 춰야 돼요. 그대로 춤추셔야 돼요. 궤도님은 모르지만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저를 3D 이머시브하게 보시고 제 싶어 하진 비트님 않을 여기 것 앞으로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 네. 거죠. 저희 팬들은 2D 좋아하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팬들은 심지어 네. 그 오디오만 들어도 좋아하세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장면을 원디, 덮는다고 원디. 그러죠. 네. 우리는 원디. 네, 원디. 사실상 그 위에 인서트로 덮어야지만 간신히 그러니까요. 보시기 때문에 네. 얼굴 보는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콘텐츠 말고도 이제 프로덕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존의 모바일 앱하고 어떻게 달라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XR에 들어가서도. 근데 굳이 이 무거운 디바이스를 쓰고 영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가로의 공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새 세로형 짧은 클립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클립을 가로로 넘겨서 볼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럼 세로가 이렇게 쫙 무슨 병풍처럼. 네, 저희는 캐러셀이라고 부르는데 그 병풍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지나가고. 재밌겠다. 재밌겠다. 왠지 상상만 해도. 네, 재밌겠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뭐 가수 뭐 이런 분들을 쫙 세워갖고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와 이것도 네. 굉장한 경험이겠는데요. 네, 그리고 치즈직의 라이브 영상을 볼 때 이제 한 개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3개까지 멀티뷰로 띄워서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왜 게임을 할 때 뭐 이렇게 4분이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 합방을 하시지 않고서는 이제 영상을 같이 볼 수는 없는데 그 영상을 동시에 띄워놓고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사운드는 하나만 나오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보통 스트리머들한테 후원을 하거나 리액션을 하려면 이제 버튼을 눌러서 돈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걸 손으로 제스처로 한다던가 보내면 이제 저희가 환경 맵을 또 저희가 전용으로 만들었거든요. 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 기능을 넣지는 못하고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는데 후원을 했을 때 그 환경 맵이 이 AR의 파티클이랑 같이 반응을 해서 이제 번쩍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서 회장님 이렇게 기분 좋게. 예,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나 후원했다, 나 궤도님한테 보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네. 이제 가상 궤도들이 막 몰려와서 막 행가래를 해줘. XR 행가래. 괜찮은 것 그래서 같아요. 가만히 서 있는데 내 시선이
행간에 당하는 것처럼. 재밌겠는데요. 괜찮죠? 네.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초반에 아이디어로 냈던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게임을 볼 때 게임 맵을 3D로 모델링을 해서 앞에 띄워놓고 지금 게임이 어디서 맵상에 어디에 계신 건지를 이제 3D로 볼 수 있는 거죠. 버튜버 기능을 되게 엑셀에 넣고 싶었는데, 버튜버가 이제 2D 프레임 안에 보통 갇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궤도님을 닮은 아바타가 프레임 밖으로 나와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할 수 있고 눈을 마주칠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이제 궤도님 실물보다 조금 더 귀엽게 만들어서 더 귀엽게. 네, 더 귀엽게. 가능할까요? 이미 귀여우신데. 예. 그러게요. 네.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럼 우리가 보통 모니터에서도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중계를 보거나 뭐 방송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멀티뷰만이 갖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생각해보면은 야구나 뭐 축구나 뭐 여러 가지 경기 같은 게 스포츠 경기가 있다라고 치면은 스포츠 경기에서 뭐 어떤 선수의 특정 시점 혹은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 골대 옆에 시점 같은 걸로 하게 되면 더 현실감 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경주 같은 거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잖아요. 현실판 카트라이더 막 이렇게 해서 뒤에서도 보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모니터에 띄우는 거랑 완전 차이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이 3차원으로 공간을 쓴다고 한다면은 달라지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일 수 있겠다. 그럼 비트님도 뭐 아이디어 좀 있으신가요? 콘텐츠를 또 많이 만드시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얼굴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얼굴을 내미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랑 옆에서 이게 180도나 360도로 되는데 이머시브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제품 리뷰할 때 저 얼굴을 보지 않고 옆에서 설명하는 거죠. 이 제품 어떠세요? 이렇게 돌려볼 수 있으면 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와서 직접 방문 네. 판매하듯이 현관문 띵동부터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띵동 하면서 이제 비트님이 왔어요. 네. 그래서 얼굴 잠깐 보여드리고 앉으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용도로 생각을 했고, 뭐 최애 캐들 다 있다고 치면은 X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최애 캐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동안에 계속 떠갖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같이 보통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주거나 대화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최애 캐릭터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면 남들이 보긴 몰라도 저는 좋지 않을까. 어떤 캐릭터 좋아하십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캐릭터 나올까봐 아닙니다. 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어쨌든 AI 캐릭터 서비스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또 구글도 XR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개발 도구나 뭐 SDK 같은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강사룡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I.O.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XR 디벨로퍼 킷의 디벨로퍼 프리뷰 2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픈 XR 기반 어떤 그런 복잡도를 낮춘 API들도 갖고 있고요. 컴포즈 포 XR이라고 해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앱과 동일한 형태로 UI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로운 거라기보다는요, 그 기존의 그 디벨로퍼 프리뷰 1을 저희가 배포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버그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그 여러 가지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이제 3D 비디오 플레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API도 현재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80도 그리고 360도 IT까지 있는,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스코픽이라고 하죠. 이제 흔히 3D 비디오라고 하면 이제 입체 비디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API가 추가됐고, 역시 컴포즈 안에도 그 기능이 들어가서요. 그 문자 그대로 한 10줄 내의 코드로도 그런 걸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도 쉽게 넣을 수 있는 기능들도 저희가 들어갔고요. 파이어베이스 AI 로직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I.O. 때 소개를 드렸는데 동일하게 유니티를 이용한 것도 들어가서요. 3D 그래픽이라든가 게임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이 쉽게 자신의 앱에서 이런 AI를 구현할 수 있는 것들도 넣고 있습니다. 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뭐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지만 쉽게 네. 빠르게 네. 이것만 들어도 개발자분들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좀 기대감이 또 있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건 사실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아까 그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파트너 중에서 그 가장 많은 기능 요청사항이라든가 버그 리포트 같은 걸 주신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고맙다고 하시는데 표정은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야근 제조기. 이거는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더 많은 좋은 기능을 아. 넣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그 3D 그래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 그런 피드백들이라든가 기능 요청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선님께서는 이번 최신 디벨로퍼 프리뷰 2 버전 업데이트 사용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막 달려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써봤고요. 어. 네, 저희가 아마 그런 요청을 제일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그 기능들을 다 빨리빨리 지원을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저희 내부에서 제작한 스테레오스콥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없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해주셔서 그 공간에 이제 서피스를 띄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두거나 뭐 탑바탕으로 둬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게끔 이제 그 환경을 구축을 해주셨고요. 공간 오디오 기능도 이제 추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게 저희가 스페이셜 패널인데 패널을 만든 다음에 이 패널의 UI가 그 사용자의 헤드를 따라가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안 돼서 사용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UI가 저 뒤에 가 있으면 못 찾게 되는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근데 진짜 짜증나요. 어떻게 네. 찾으러가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야 돌려주셨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더듬더듬 집어갖고 이렇게 네. 갖고 와야 됩니다. 되게 짜증나요. 네, 그래서 사용자 헤드에 맞춰서 저희가 UI가 여기에 돌아오게끔 하는 기능을 요청을 드렸는데 만들어 주셨고 예. 오, 그 외에도 저희가 3D 오브젝트를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네, 3D 모션 이런 거 많이 넣었는데 왜 근데 웃으시죠? 계속 추가해 주셨다 하면 하니까요. 우리 사료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만드셨는데 본인이 감사를 표하세요. 쓰니까 아, 개발자가 쓰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피드백을 저희가 네. 주셨기 아. 때문에 이제 이게 필요하구나. 사실 그 아까 스테레오스코픽 잘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네, 했으니까 네, 네, 네.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에 미묘하게 다른 걸 줘서 이제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2D를 기본으로 3D로 만드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비트님이 쓰셨을 그 시점만 해도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맞아요. 되게 됐는데 그게 원래 사실 저희 일정에 사실 살짝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게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이제 그 몇몇 개발자 갈아놨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개발 가이드나 디자인 가이드들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 개발자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XR 그 개발 가이드랑 디자인 가이드가 다 그 모바일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앱 업로드하고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다 추가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3D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개발자분들 대신에 맨 앞에 서서 대신 요청을 드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선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쪽 개발 쪽이 잘 네, 모르는 네, 것처럼 네.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요. 되게 저희가 사실 삼성전자하고 오랫동안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왔는데 항상 그 미팅을 오거나이즈하고 미팅을 이끌어가는 건 항상 선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와. 저희도 의뢰 이제 제일 청책임자인 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들으니까 네. 사실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두 분 다. 저희는 야. 이미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앞에 서서 안드로이드 XR에 이걸 넣어주세요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이 이제 가능성을 보시지 않았을까? 안드로이드 XR로도 이런 앱들 만들 수 있구나. 네.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야근을 하셨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비트님이 30분간의 체험을 네.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진짜 꽉꽉 채워갖고 해줬어요. 와. 되게 그렇게 체험해주는 거 드문데 네. 예, 보통 30분을 하면은 보통 10분은 오류 시간을 잡아줘요. 음. 오류가 나니까 어허. 오류 시간 동안은 체험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30분을 잡아주는데 30분 내내 꽉 채워갖고 자 버튼 있죠? 만져보세요. 버튼 있죠? 만져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와. 빠르게 다 체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설레기만 합니다. 마냥 설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에는 항상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XR 디바이스의 특성 때문에 꼭 고려해야 할 점 혹은 이건 굉장히 도전적이다. 뭐 이런 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XR 디바이스가 사실 5개나 있다고 하셨지만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넓은 사용자층이 생기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는 XR 플랫폼을 넥스트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나 기술을 투자를 해서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모든 회사나 모든 개발자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경영진에서 그 허락을 받았기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지원이 어려운 상황들에 계신 분들은 항상 내부에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저 이건 넥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글에서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확신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저는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 글래스나 XR 헤드셋에 많이 접근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와닿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님 입장에서는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있을까요? 저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허. 네, 일단 칩 성능이 조금은 아직은 조금 더 발전할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 카메라로 찍어주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고 거기 위에 다시 산 같은 걸 뜨면 되게 많은 그래픽 리소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칩 성능이 막 현재로서는 되게 딱 정해질 만큼 나오긴 하지만은 더 발전하려면은 지금보다는 그래픽 칩 성능이 조금은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글래스 문제인데 글래스는 사실 글래스 장비가 되게 작기 때문에 여기 배터리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산을 이 글래스가 하지 않고 글래스와 연동된 스마트폰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글래스로 이어지는 신호 처리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하면 안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별로 문제가 없이 작동을 했습니다만 아마 실제 환경에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반에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좀 기술적 발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되게 현실적인 또 말씀이신데 그래도 좋은 거는 글래스 같은 경우에 제일 걱정했던 건 안경다리에 뜨거움이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칩이 되게 너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되게 안 좋은 징조예요. 근데 써서 아까 30분 체험했다 그랬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제품들은 10분 정도 쓰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귀가 불타는 느낌이 오거든요. 겨울엔 좋아요. 네, 겨울엔 좋지 여름엔 진짜 겨울용입니다. 충분히 쓸만한 것 같아서 글래스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래스는 바로 프로덕트 되겠는데? 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었어요. 야, 안드로이드 XR은 그럼 사계절용으로 볼 수 있겠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네, XR 디바이스는 SF 영화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코앞에 온 혁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 이후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XR 콘텐츠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실 것 같은데요. 세 분께서 혹시 미래 XR 앱은 이래야 된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래스는 체험을 해보니까 자동차 HUD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에 하나 앱만 떠야 돼요. 이게 여러 개의 앱이 뜨게 되면은 글래스 앱은 기본적으로 내가 시선을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 위에 정보를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욕심을 내갖고 한 번에 여러 정보를 띄우게 되면은 되게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확히 한 방향성만 띄워줄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글래스 뒤에 사람 눈이 있어요. 그래서 뒤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려지거나 혹은 너무 원색의 그런 걸 써갖고 눈에 너무 아픔을 주는 그런 디자인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번역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지도를 눈에 띄워주는 걸 둘 다 체험을 했는데 구글이 되게 그 가이드를 잘 해놨더라고요. 가리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원하는 정도로만 지도를 표시해주고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사람의 있을 법한 바로 그 위치 옆에 말풍선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구글도 이런 가이드는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쓰다 보면 점점 더 세심해지겠네요. 음성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복잡하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럴 바에 그냥 스마트폰 쓰지. 근데 그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동작만 확실하게 띄어서 작동한다를 중심으로 개발하면은 저같이 좀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도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젝트 무한은 반대로 이제 완전히 화면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현실이랑 가상의 물리창을 띄우는데 저도 여러 개의 장비를 써봤지만 가장 거슬리는 게 남들이랑 다르게 움직임을 갖는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되게 동적으로 움직이고 물리법칙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하나만 버벅거리면은 그 앱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물리법칙이나 혹은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을 손에 쥐었을 때 창이 있고 손이 있으면 손이 창 앞에 뜨다가 더 뒤로 가면 창 뒤로 손이 가려져야 되는 이걸 패색이라고 하는 오클루전은 개념이 있는데 이거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직접 써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 단계 차이로 그 앱을 지워버려요. 이거는 너무 어색한데
진짜 같지 않은데 현실이랑 좀 다르게 움직인다면 지워버리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점점 엄격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말씀이셨고요.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눈높이에 맞추는 AR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구현은 못했는데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함께 보기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같이 팬이면 그 영상을 같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공간에 같이 있구나, 이제 같이 영상을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넣었는데 뭐 예를 들면 영화관에 같이 팬들이 모여서 콘텐츠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넣었을 때 XR 디바이스를 동시에 그 콘텐츠를 접속한 사람은 실제로 몇 명 안 될 거잖아요. 실시간으로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모바일 앱으로 보는 사람들도 여기에 같이 띄워주자.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뭐 만약에 하트를 보낸다라고 하면 이제 XR 앱에서는 제가 손으로 뭔가를 던져서 이제 리액션을 보냈을 때 그런 것들이 XR 공간에 합쳐져서 보여지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실제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같이 연결을 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있을 건데, 큰 맥락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XR 글래스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황인지적인 경험,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글래스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유저가 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아웃풋만으로도 경험을 동일하게 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XR 글래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AI와 연동이라든가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글래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웨어OS 같은 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사용자의 어떤 노티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본다든가, 노티를 항상 보여주면 이제 시야를 가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떠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축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따로 개발자들이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XR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거는 정말 상당한 기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현재 국내 개발자분들이 모바일 앱 개발의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한국 개발자분들께 안드로이드 XR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축은 AI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XR이라고 하면 단순히 유저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줄 뿐만 아니라 AI의 가장 그 최적화되어 있는 경험을 준다는 것도 같이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개발자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AI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됐고, 반대로 툴 차원에서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툴을 쓰는데 거기에 에이전트가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직은 알파 버전인데 그게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펀더멘털이거든요. 개발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은 간단한 작업들, 단순한 작업들은 계속 AI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AI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점점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도 지금 이제 요즘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그런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잘 설계해서 아키텍처를 만들 것인가라든가, 그리고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알고리즘들을 고안해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 그런 거에 집중하기 힘들게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이라든가 뭐 이거 작은 거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AI가 대신해 주는 만큼 거기에 펀더멘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XR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의 역시 큰 강점은 이제 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라든가 폴더블이라든가 안드로이드 XR, 심지어는 앞으로 가면 크롬 OS까지 모두 다 하나의 안드로이드 OS 안에서 동작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네. 뒤집어 얘기하면 안드로이드를 만약에 유연한 구조로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면 모든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XR이 개발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았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한 내용이기도 했고요. 세 분께서 각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한번 간단한 소감이나 계획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야죠. 일단 사겠다. 일단 사야죠. 앞으로의 계획 일단 구매. 네, 그래서 사전 예약 기간만 미리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재무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금을 약간 이렇게 네. 보강을 해놔야죠. 제가 또 결혼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좀 빼놓으세요. 이게 두 개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아니요, XR 글래스 하나, 프로젝트 무 하나 이렇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 사야겠다가 저의 계획입니다. 어쩌면 저희에게는 가장 먼저 체험해본 네. 부러운 분이지만 네. 우리 비트님께서는 30분밖에 체험 못해본 네. 굉장히 아쉬운 네. 힘이 계속 느껴지는 네, 맞아요. 네, 그런 말씀이셨고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아직 끝을 못 봤어요. 재밌긴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궤도님이랑 다 말씀 너무 잘하셔서 재밌었고요. 일단은 저의 목표는 앱을 잘 출시를 하고 그 비트님이 앱을 지우셨나 안 지우셨나를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비트님의 피드백을 꼭 들어야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걸리적거렸는지 아닌지. 예, 어떤 부분이 걸리적거렸는지 여쭤봐야 또 앱을 계속 디벨롭을 할 거니까요. 네. 죄송하지만 가차없이 지웁니다. 그래서 네, 잘 피드백하겠습니다. 예. 또 피드백을 또 이렇게 또 네. 받으셔야겠네요. 네. 여기서 솔직한 받은 피드백을 피드백. 바탕으로 여기. 또 이제 이쪽으로 야근 메이커. 먹이 사슬인가요? 이렇게 네, 이제. 거의 약간 지금 먹이 사슬 피라미드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야 또 저한테 네. 와서 또 저도 야근하면서 만들잖아요. 리뷰를 무한루프 할때요. 이렇게. 네, 무한루프. 무한루프. 굉장히 그런 생태계가 네. 잘 만들어지네요. 그렇네요. 이게 그럼 구글이 원하는 모습 아닐까? 예. 이 피드백 생태계조차도 구글이 원하는 선순환 구조다. 예, 저도 이런 선순환 구조까지 확인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무한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드디어 앞두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커밍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큰 기대를 모았던 그 XR 글래스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올해 내로는 이제 개발자 프리뷰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아마 개발자분들은 미리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한에 대한 개발자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에뮬레이터라든가 그다음에 SDK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AI 브렉퍼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개발자 여러분들께 작은 인사이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아침에도 더욱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에 맞춰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나 기술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벌써 50대 50으로 이 코드를 짜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예.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영원한 숙제 같은 게 있거든요. 찾아보고 AI를 적극적으로 써보고 나면 지금 최고 레벨의 회사들에서 하는 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급장 떼고 붙을 수 있는 대글장 떼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5년. 처음 번 시대다. 5년이나 했는데 5년이나 했는데 처음 번 시대다.